썰 한잔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7년 차 저는 누구보다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셔츠에 풀을 먹여 다림질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면 따뜻한 죽을 끓여놓고 기다렸고 회식이 늦어진다고 하면 묵묵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입지 않던 색깔의 셔츠를 입고 출근하던 이 어깨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사다 준 향수와는 전혀 다른 달콤하면서도 농염한 냄새였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도 생겼고 문자가 오면 화면을 가리며 확인했습니다. 회식 횟수도 부쩍 늘었고 주말에도 갑작스럽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우연히 발견한 카드 내역서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가지 않던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기록이 있었는데 날은 분명히 혼자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호텔에서 객실 요금이 결제되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남편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보니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둘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 냉정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행히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해 본이미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차마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었지만 덕분에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은 회사 마케팅팀 신입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출 일정을 기록하 고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들을 더 찍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마다 핸드폰을 확인해서 메시지들을 캡처했고 통화 기록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제법 방대한 양의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그 여자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더니 발뺌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사진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남편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세요. 만약 계속 만난다면 이 증거들을 당신 부모님과 회사에 모두 공개하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여전히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더군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회사의 내부 규정을 알아보니 직장 내 불륜관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니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회사 내부 고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인사팀에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사진들과 메시지 캡처본들을 첨부했습니다. 동시에 그 여자에게는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 당신도 징계를 받을 텐데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압박이었죠.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남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는 정말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 분노하며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물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의 증거가 모두 있어요. 조용히 이혼에 합의하시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걸 공개적으로 다루거나 선택하세요. 남편은 처음엔 협박이라며 화를 냈지만 제가 정리한 증거 목록을 보고 나서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협상에서 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과 대부분의 예금은 제가 가져갔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불륜 스캔들이 금세 소문이 났고 다른 회사 취업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여자 역시 같은 업계에서 일하기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처음엔 혼자라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행동이 복수였는지 정의의 실현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확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냉정한 실행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